민강유통 옥상. 늦은 밤 공기가 살을 베듯 차가웠다. 네온사인이 흔들릴 때마다 난간 아래 도시는 물속처럼 출렁거렸다. 철제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쳤다. 조용해진 옥상 위, 먼저 올라와 있던 민경채는 난간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건 낮이면 매번 창문으로 내려다보던 똑같은 사거리였다. 차가 신호에 맞춰 멈추고 사람들은 각자 갈 길을 갔다. 똑같네. 민경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도 이렇게 똑같았겠지. 날만 달랐을 뿐이지. 바람이 불어와 코트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난간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금속이 장갑 너머로까지 스며들었다. 눈을 감는 순간 오늘 낮장 여사 집 거실이 그대로 떠올랐다. 조용한 와인잔, 비어있는 접시, 그리고 장 여사가 던진 말 한 줄. 그의 이름이 백미소야. 그때부터였다. 모든 문장이 풀려나가기 시작한 건 20해 전에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 이미 떠난 애라고 이제 그만 잊으라는 위로만 들었던 아이. 그리고 몇 해 전 민강유통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기록된 보고서 속 한 줄짜리 이름. 백모양, 사망, 투신 추정. 그 이름 옆에 작게 적힌 세 글자. 백미소. 결국 한 아이였네. 민경채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딸이자. 그 여자의 딸. 눈을 뜨자 불빛이 잔상처럼 번졌다. 세리, 미소, 루시아, 정호세. 이름들이 가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세리는 내 딸이 아니고 미소는 내 딸이었고 장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귀 안에서 울렸다. 세리는 루시아 딸이야. 루시아가 백설이고 그의 아버지는 김선재고 진짜 내 딸은 이 옥상에서 떨어진 그 애야. 내 진짜 딸은 죽고 가짜 딸은 내가 죽일 뻔했고. 민경채는 숨을 고르며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웃기네. 이쯤 되면 누가 진짜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머릿속에서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정호세. 툭하면 웃던 남자. 다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하던 남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짤막한 기사 한 줄로 끝나버린 남자. 외국인 선원 익사 사고, 유가족, 국내 거주 중.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그날. 그날 항구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전화를 돌렸는지, 누가 기사를 묻었는지. 오늘에서야 모든 이름이 하나로 이어졌다. 민두식, 김선재, 공 실장, 그리고 그 옆에서 몰랐다고만 반복하던 자신. 피눈물. 장 여사가 몇 번이고 반복하던 말이 다시 가슴을 찢고 지나갔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그 피, 자기 눈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여사님. 민경채가 난간을 쓰다듬듯 문질렀다. 이게 내가 흘릴 차례 피눈물인 거 맞겠죠. 발끝이 난간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 바닥과 허공 사이 경계가 살짝 흔들렸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기사 한 줄이면 끝날 일. 딸 일은 죄책감 견디지 못하고 투신. 사람들은 그렇게 읽겠지. 댓글 몇 줄 달리다가 금방 다른 스캔들에 묻히겠지. 그렇게 쉬운 길이면. 민경채는 허공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먼저 갔겠지. 김선재가 먼저 도망쳤겠지. 그 순간 뒤쪽 철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 바람과 함께 딱딱한 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민경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계단을 올라온 사람은 루시아였다. 검은 코트, 단단하게 담은 입, 붉게 충혈된 눈. 둘 사이 거리는 대략 20걸음. 그 사이를 밤바람이 가로질렀다.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루시아였다. 민 사장님. 목소리는 낮고 끝이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올라오신 거죠? 민경채는 피식 웃었다. 왜요? 출입 통제라도 붙여놓을 거예요? 딸 일은 엄마 전용 구역이라고? 여긴. 루시아가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 딸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예요. 당신 발밑이 지금 우리 미소가 마지막으로 밟았던 바닥이라고요. 그 말에 민경채의 손이 난간 위에서 살짝 떨렸다.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녀가 되물었다. 난 여기서 숨 쉬면 안 돼요? 애 일은 엄마는 당신 하나고 난 그냥 남의 집안일 망쳐놓고 도망쳐야 하는 사람이에요. 루시아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다. 숨 쉬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대신
뛰어내릴 생각으로 올라왔다면 너무 좋은 자리부터 고른 건 아니냐고 그 얘기하러 왔어요. 바람이 다시 한번 크게 불었다. 네온 사인이 흔들리고 둘 사이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리고 그 밤의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좋은 자리요? 민경채가 씩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입꼬리만 억지로 올려놓은 표정이었다. 내 딸 죽은 옥상에서 내가 뛰어내리는 게 그렇게 좋은 자리예요? 그럼 당신은 어디서 뛰어내릴 건데요? 병원 옥상, 장례식장 지붕? 그쪽이 뛰어내리는 건 솔직히. 루시아가 말을 끊었다.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았어요. 민경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기분 좋게 복수 끝나는 상상이 한 번쯤은 되더라고요. 미소 죽인 집안 사람. 결국 옥상에서 떨어졌다. 세상이 참 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왔다. 하이힐 굽이 콘크리트를 짧게 긁었다. 근데요, 민 사장님. 루시아가 낮게 내려다보듯 말했다. 오늘 장 여사한테 다 듣고 나니까 그 상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뭐가요? 여기서 뛰어내리는 순간 가장 편해지는 사람은 당신도 나도 아니라는 거. 민경채의 표정이 굳었다. 루시아는 시선을 난간 아래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백미소. 그녀가 딸 이름을 또렷이 불렀다. 그 애를 옥상까지 몰아넣은 사람들. 병원에서 신생아 바꿔치기 하고 친자 검사 조작해서 서류 거짓으로 올리고 세리한테만 좋은 옷 입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 민두식, 김선재, 공 실장. 그리고 그 옆에서 눈 감고 있던 이들. 그 사람들 입장에선요. 루시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스토리가 얼마나 예쁘게 정리되는지 아세요? 그녀는 손으로 허공에 글자를 쓰듯 말했다. 친딸 잃은 죄책감 견디지 못하고 투신한 불쌍한 엄마. 민강유통 민 사장. 진실 알게 된 뒤 극단 선택.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들이 읽고 울컥하면서 댓글도 달겠죠. 그래도 나름 벌 받은 거다. 딸 바꿔치기 한 집안이 저 정도는 겪어야지. 루시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게 끝이에요. 기사는 그렇게 닫히고 민두식, 김선재, 스텔라 장. 다들 고개 숙이고 장례식장 한번 들렀다가 며칠 뒤에 다시 회의실에서 만나겠죠. 민 사장 떠난 건 안타깝지만 회사 돌아가야지.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그만해요. 민경채가 낮게 말했다. 이미 오늘 낮에 여사님한테 한 번 들은 얘기예요. 진짜 손녀가 누구였는지, 누가 누구 딸인지, 누가 누구 손녀인지. 여사님은 그래도 말 끝에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같은 말 붙여줬죠? 루시아가 비웃듯 말했다. 근데 전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녀는 차갑게 민경채를 바라보았다. 늦었어요. 우리 둘 다 이미 다 망쳤어요. 그 말 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민경채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우린 이미 망했다. 같이 무너지자. 그 얘기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었잖아요. 아니요. 루시아가 잘라 말했다. 저는요? 당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꼴 보기 싫어서 올라온 거예요. 민경채가 눈을 찌푸렸다. 나를 살리려고 올라왔다고요? 내가 당신 딸 죽인 사람인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둘이 같이 죽인 사람인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의 옥상에 혼자 올려보낸 사람. 루시아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한쪽에선 가짜 손녀 자리 지키겠다고 눈 뒤집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회장님 눈밖에 나면 안 된다고 입 틀어막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그 애 혼자 올라간 거예요. 민경채의 손이 난간을 떠났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난 그 애가 그렇게까지 몰려있는 줄 몰랐어요.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학교에서 소문난 거, 누가 누구 닮았네 만에, 세리가 진짜냐 가짜냐 떠드는 거, 다 애들끼리 있는 유치한 싸움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게요. 루시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항상 그런 식이죠. 어른들은 늘 그 정도 가지고 뭐이라고 하고, 애들은 그 정도 때문에 옥상까지 올라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루시아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눈을 들었다. 장 여사가 그러더군요. 그녀가 말했다. 민 사장님. 미소가 학교에서 무슨 소문에 휘말렸는지 서류로 보고도
처음엔 별일 아니라 그랬다고. 민경채가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보고서 첫 줄에 친딸 아니다 같은 말은 없었으니까요. 민 사장 딸로 알려져 있던 학생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니까.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더 마음 편했어요. 그냥 우리 셀이 있는 자리가 조금 시끄러운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게 바로 애를 옥상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루시아가 단단하게 말했다. 누가 먼저 욕했는지, 누가 먼저 책상 엎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선 긋는 순간 누군가 한 명은 그 선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민경채는 난간 앞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발밑에 콘크리트 감촉이 다시 선명해졌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녀가 낮게 물었다. 당신은 좀 시원해져요? 당신 딸 죽인 공범 하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루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도 한 발 다가와 난간 가장자리에 손을 올렸다. 솔직히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조금은 시원할 것 같았어요. 한동안은 그 말 뒤에 짧은 공기가 스쳤다. 근데 루시아는 눈을 들었다. 오늘 장 여사 얘기 듣고 민 사장님 아버지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요? 우리가 서로 목 조르고 있을 시간에 진짜 목 졸라야 할 인간들이 너무 멀쩡하다는 생각. 민경채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민두식 회장님, 그리고 김선재. 루시아가 두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그 사람들, 지금도 회장실 어딘가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걸요. 백설이 하나쯤, 백미소 하나쯤, 민경채 하나쯤 무너져도 회사 돌아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그녀는 민경채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려면요. 루시아가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들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고민해요. 우리 둘은 그 뒤에 떨어져도 늦지 않아요. 그 사람들부터 떨어뜨리라고요? 민경채가 되물었다. 허탈한 웃음이 섞여 나왔다. 말은 쉽네요. 민두식, 김선재, 둘 다 제가 20해 동안 붙들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루시아가 바로 받아쳤다. 지금도 붙잡고 같이 떨어질 거예요? 아니면 붙잡고 끌어내리고 내려올 거예요? 잠시 둘 사이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민경채였다. 오늘 김선재한테 전화 왔어요. 그녀가 난간에서 손을 완전히 떼며 말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여사님 집에서 나와서 집 불도 못 켠 상태였거든요.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이름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다. 김선재, 장 여사님 잘 만나고 왔냐면서 웃더군요. 민경채가 이를 악물었다. 세리가 손녀 아니라는 거, 미소가 진짜 손녀였다는 거. 어차피 곧 터질 얘기였는데 자기가 타이밍만 앞당겨줬다고. 루시아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호세 씨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이제라도 생각해보라고. 항구 가던 길 누가 막아섰는지 기억 안 나냐고. 바람 소리만이 옥상을 스쳐갔다. 기억났어요. 민경채가 입술을 깨물었다. 20해 전 나는 호세 씨 만나러 가겠다고 집을 나왔고 아버지는 차를 막아 세웠어요. 그 남자 다시 찾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기억에서 밀어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부두 창고 앞 등을 보이고 서 있던 남자 하나.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서 담담하게 말하던 낮은 목소리. 내 딸 앞길 막으려면 여기서 끝내. 그때는 몰랐어. 민경채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냥 딸 가진 아버지가 질 나쁜 남자 정리하겠다는 소리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김선재가 얘기하더군요. 누가 전화 돌렸고 누굴 어디로 보냈고 어떤 기사가 조용히 묻혔는지. 민두식. 루시아가 이름을 똑바로 불렀다. 정호세 씨, 그 사람 손에서 죽은 거네요.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진 늘 그랬어요. 자기 방식대로 정리했다고만 했어요. 사람을 자르고 회사를 자르고 불편한 건 다 잘라내면서 그녀는 허공을 향해 말을 던졌다. 딸을 잘라낸 거죠. 사윗감도 손녀도 다. 루시아가 잠시 민경채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아직 분노가 더 컸지만 어디엔가 미세한 연민도 섞여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녀가 물었다. 계속 아버지 방식대로 살 거예요?
아니면 한 번쯤은 아버지 방식 깨보는 거예요? 혼자서요. 민경채가 허탈하게 웃었다. 주주들, 이사회, 임원들 다 아버지 사람이에요. 세리는 아직도 저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있고 그의 눈앞에서 제가 아버지를 향해 칼 들었다가는 그래서 저도 올라온 거죠. 루시아가 말을 끊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내 들었다. 손 안에 쥔 오래된 녹음기, 민두식 병실. 그녀가 말했다. 문태경 납치 지시 내리던 거 직접 들으셨죠? 민경채의 눈이 커졌다. 그걸 녹음했어요? 루시아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안으로 처리해. 증인도 입도 다 정리해. 그런 말들 그 입으로 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줬다. 나는요? 미소 죽인 사람. 그냥 자연사하게 두고 볼 생각 없어요. 그 사람 혼자 죽는 건 너무 싸요.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한 짓 다 들춰내고 하나씩 날려보고 싶어요. 바람이 녹음기를 스쳤다. 문태경 씨 납치했던 깡패들. 민 사장님도 보셨죠? 루시아가 계속 말했다.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오늘 이 사람 처리하면 다음 차례는 너희일 거다. 그 말 듣고 몇몇은 이미 흔들렸어요. 민두식은 증인도, 입도, 손도 다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람 방식이 어떤 건지 몸으로 배웠어요. 루시아가 낮게 웃었다. 이제 그 방식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에요. 자기가 써온 수단들, 자기한테 그대로 쓰이면 어떤 느낌인지. 민경채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당신, 나보다 더 미쳐있네요. 미쳐야 버티죠. 루시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제 딸 이름이 이 옥상에서 투신 추정 4글자로 정리된 사람인데 둘 사이 숨소리만이 오갔다.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민경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세리는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 애는 당신 딸이고 나랑 20해를 살았어요. 그 애 앞에서 아버지랑 김선재랑 동시에 치면 세리는 죄 있어요. 루시아가 잘라 말했다가 곧이어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근데 그 죄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같이 감당해야 할 죄예요. 벌 주는 건 우리 몫이고 버리는 건 저 사람들 방식이에요. 버리는 건 민두식 방식. 민경채가 그 말을 이어받았다.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불편하면 내치고 필요하면 데려다가 쓰고 꼭대기까지 올려서 떨어뜨리는 거.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자라온 애가 세리예요. 그 방식 속에서 잠시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도시 소음이 아주 희미하게 올라왔다. 차 소리, 사람들 웃음,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좋아요. 민경채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 말대로 해볼게요. 아버지 방식 말고 우리 방식으로. 그녀는 루시아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세리는 끝까지 우리 둘이 같이 책임져요. 민경채가 또렷이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애 앞에서 넌 원래 우리 딸 아니었다 같은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둘이 같이 무릎 꿇고 욕먹어요. 그 애를 방패로 쓰지 말고. 루시아는 한참 동안 민경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가 답했다. 세리 앞에서는 적어도 둘 다 어른답게 살아요. 진짜 죄인들 앞에서는 같은 편으로 서고 같은 편. 민경채가 그 말을 따라했다. 입술 끝이 씁쓸하게 떨렸다.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도요. 루시아는 짧게 웃었다. 그래서 드라마가 재밌는 거죠. 앙숙 둘이 어느 날 갑자기 공통의 원수를 발견하는 순간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다. 옥상 위 공기에서도 아까만큼의 살기와 절망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민경채가 난간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발이 콘크리트를 제대로 밟는 느낌이 오랜만에 선명했다. 그래서 그녀가 물었다. 우리 무엇부터 할까요? 루시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첫 번째, 그녀가 손가락을 하나 세웠다. 민두식 회장님 입부터 막는 거요. 그 사람은 위기 느끼면 먼저 입을 지워요. 말하는 사람, 보는 사람, 증거 가진 사람부터. 민경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 목록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문태경이고 그 다음이 아마 당신일 거예요.
그렇겠죠. 루시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회장실 도청 장치. 이미 한번 설치해 본 사람이라서요. 그녀는 손에 쥔 녹음기를 들어 보였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주들 앞에서 회장님 얼굴에 먹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더 얹겠다는 거죠. 민경채가 말을 이어받았다. 호세 씨 사건. 그때 항구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기사 묻었는지 내 입으로 다 말할게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딸 잃은 엄마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 딸이라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몫이니까. 좋아요. 루시아가 짧게 답했다. 두 번째는 김선재. 그 인간은 좀 더 더러워요. 민경채가 씁쓸하게 웃었다. 겉으론 늘 법대로 하자고 말하고 속으론 증거 조작하고 친자 검사 바꾸고 사람 감정 가지고 장난치고 그래서 더 쉬워요. 루시아가 잘라 말했다. 법을 안다고 믿는 사람은 법으로 치면 돼요. 친자 검사 조작한 기록, 신생아 바꿔치기 한 공 실장 계좌, 세리한테 흘렸던 말들 파고들면 끝이 없어요. 당신 이미 많이 모았죠? 민경채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루시아는 대답 대신 짧게 웃었다. 미소 장례식 치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부터였어요. 언젠가는 이 집안 사람들 다 무너뜨리고 나서 그 앞에 사진이랑 위패라도 제대로 가져다 놓겠다고 생각한 거. 그녀의 눈빛이 한층 더 단단해졌다. 지금까지 모은 거 다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대신 필요한 만큼씩 잘라서 쓸 거예요. 주주총회, 이사회, 경찰, 언론, 쓰레기 버리는 나를 나눠 잡듯이. 민경채가 한마디 보탰다. 한 번에 다 버리면 치울 사람들 힘들 테니까. 둘 다 피식 웃었다. 웃음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까와는 다른 공기였다. 세 번째는 세리. 루시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애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알아요? 민경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애는요?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까지가 자기 잘못인지.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그 애가 언젠가 우리처럼 몰랐다는 말 입에 달고 살까봐요. 루시아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맞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녀가 말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이 사람들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죄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잘못했으면 벌 받고, 얻어맞을 거 다 맞고도 그래도 다시 서볼 수는 있다는 거. 애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모습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민경채가 그 말을 이어받았다. 회장실, 이사회, 주주들 앞에서는 칼 들고 서고 집에서는 그 애 앞에서 먼저 엎드리는 걸로.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루시아가 말을 멈추고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둘. 민경채가 대신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끝낼지. 밤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비가 올 듯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솔직히 해피엔딩은 안 어울리죠. 우리. 루시아가 씁쓸하게 말했다. 누가 봐도 이건 이미 망한 인생들이라. 그렇다고 해서 꼭 비극으로만 끝내라는 법은 없잖아요. 민경채가 대꾸했다. 누가 죽는 걸로 끝나는 비극 말고 누가 살아서 끝까지 버티는 쪽이 더 잔인할 수도 있어요. 버틸 자신 있어요? 루시아가 물었다. 지금처럼 매일같이 이 옥상 생각하면서 사는 거. 없어요. 민경채가 솔직하게 말했다. 버틸 자신 없으니까 당분간은 억지로라도 버텨보자고요. 당신이랑 손잡고. 잠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옥상 난간에 달린 작은 표지판이 흔들렸다. 안전선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민경채가 그 글귀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다. 우리 안전선 밖으로 이미 진작에 나갔어요. 그녀가 말했다. 병원에서 애 바꿔치기 할 때도, 옛날에 호세 씨 버렸을 때도, 미소가 옥상 올라갈 때도. 루시아도 그 표지판을 보고 웃었다. 이제 와서 난간 하나 더 넘어가는 게 뭐가 대수냐. 그쵸.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난간 쪽으로 더 나가지 않았다. 대신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났다.
발 뒤꿈치가 콘크리트 바닥을 확실히 밟는 순간 둘 다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루시아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다. 떨어지는 건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끌어내릴 사람들부터 정리하고. 민두식, 민경채가 첫 번째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김선재, 루시아가 두 번째 이름을 이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말했다. 우리 각자의 죄. 잠시 눈이 마주쳤다. 둘은 피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옥상에 다시 올라오겠죠. 민경채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누가 누구 옆에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해요. 루시아가 덧붙였다. 그날 떨어져야 할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결정할 거라는 거. 바람이 또 한 번 불었다. 어딘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난간에서 완전히 돌아섰다. 더 이상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계단으로 향하는 어두운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 옥상에서 누구도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아주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